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 앤 제 33장 호텔 음악회 앤 어떻게 해서든지 흰색 오건디를 입어야 해. 다이애나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둘은 동쪽 박공방에 함께 있었는데 밖은 이제 막 황혼이 지고 있었죠.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아래 아름다운 누르스름한 초록빛 황혼이었어요. 커다랗고 둥근 달이 창백한 광채에서 빛나는 은빛으로 서서히 깊어지며 유령숲 위에 걸려 있었어요. 공기에는 졸린 새들의 지저귀임, 장난스러운 산들바람,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와 웃음소리 같은 달콤한 여름의 소리들로 가득했고요. 하지만 앤의 방에서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고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중요한 옷차림이 준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동쪽 박공방은 4해 전 그날 밤과는 아주 다른 곳이 되었어요. 그때에는 그 방의 휑함이 차갑게 맞아들이지 않는 냉기와 함께 정신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꼈었죠. 변화들이 스며들었고 말일 나는 체념하듯 그것들을 눈감아 주었으며 그 결과 그곳은 어느 젊은 소녀라도 바라맞지 않을 만큼 달콤하고 아기자기한 보금자리가 되었답니다. 초기에 앤이 상상하던 분홍 장미가 있는 벨벳 카펫이나 분홍색 실크 커튼은 분명 현실이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꿈은 성장에 맞춰 변화했고 아마도 그것들을 아쉬워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바닥은 예쁜 깔개로 덮여 있었고 높은 창문을 부드럽게 만들고 바람에 살짝 흔들리던 커튼은 연한 초록색 아트 머슬린이었어요. 벽은 금과 은의 브로케이드 테피스트리가 아니라 아기자기한 사과꽃 무늬 벽지로 장식되어 있었고 앨런 부인이 앤에게 준 몇 점의 좋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스테이시 선생님의 사진이 명예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앤은 그 아래 선반에 신선한 꽃을 두는 것을 감상적인 의미로 삼았어요. 그날 밤에는 하얀 백합 한 줄기가 희미한 향기를 풍기며 방 전체에 마치 향기의 꿈처럼 퍼지고 있었답니다. 마호가니 가구는 없었지만 책으로 가득 찬 흰색 칠의 책장 하나, 쿠션이 있는 고리버들, 흔들리지 않아 흰 머슬린 장식이 달린 화장대 하나, 그리고 여분 방에 걸려있던 통통한 분홍색 큐피드들과 보라색 포도가 그려진 아치형 금색 액자 거울 하나, 그리고 낮은 흰 침대가 있었어요. 앤은 화이트 샌즈 호텔에서 열리는 연주회에 참석하기 위해 옷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투숙객들이 샬럿타운 병원을 돕기 위해 마련한 행사였고 주변 지역에서 참여 가능한 모든 아마추어 재능을 찾아 행사를 돕도록 했죠. 화이트 샌즈 침례교회 성가대의 버사 샘슨과 펄 클레이가 듀엣을 부르도록 요청받았고 뉴브리지의 밀턴 클라크가 바이올린 독주를 하기로 했으며 카머디의 위니 아델라 블레어가 스코틀랜드 발라드를 부르기로 했고 스펜서 베일의 로라 스펜서와 에이벌리의 앤 셜리가 낭독을 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앤이 예전에 말했듯이 그것은 그녀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고 그녀는 그 흥분으로 기분 좋게 설레고 있었어요. 매튜는 자신의 앤에게 주어진 이 영광에 감격스러운 자긍심으로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고 말일 나도 별반 뒤지지 않았죠. 다만 그것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할 것이었고 책임 있는 사람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호텔까지 들떠가는 것이 그다지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거예요. 앤과 다이애나는 제인 앤드루스와 그의 오빠 빌리와 함께 좌석 2개짜리 버기에 타고 갈 예정이었어요. 다른 에이벌리의 소녀들과 소년들도 몇몇 가고 있었죠. 시내에서 방문객 한 무리가 올 예정이었고 연주회가 끝난 후에는 공연자들에게 만찬이 제공될 예정이었고요. 정말로 오건디가 제일 좋을까? 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파란 꽃무늬 머슬린만큼 예쁘지도 않고 확실히 그렇게 유행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그게 내게 훨씬 더 잘 어울려.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그건 아주 부드럽고 장식이 많고 몸에 착 붙어. 머슬린은 뻣뻣해서 내가 너무 꾸민 것처럼 보여. 그런데 오건디는 마치 내 몸에서 피어나온 것처럼 보여. 애는 한숨을 쉬고 양보했어요. 다이애나는 옷 입는 감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런 주제에 대한 그녀의 조언은 많은 이들이 찾았죠. 그녀 자신도 이 특별한 밤 아름다운 들장미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아주 예뻐 보였어요. 애는 그런 옷을 절대 입을 수 없었죠. 그러나 그녀는 연주회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을 예정이었기에 그녀의 외모는 덜 중요했어요. 그녀의 모든 정성은 앤에게 쏟아졌고 그녀는 앤이 에이벌리의 명예를 위해 여왕의 취향에 맞게 옷 입고 빚고
장식되어야 한다고 맹세했답니다. 그 장식을 좀 더 당겨. 그래, 자, 내 허리띠 매게 해줘. 이제 슬리퍼. 내 머리는 두껍게 두 갈래로 닦고 중간쯤에서 큰 하얀 리본으로 묶을 거야. 아니, 이마 위로 한 가닥도 끄집어내지 마. 그냥 부드러운 부분만 둬. 내가 내 머리를 그렇게 하는 방식만큼 내게 잘 어울리는 건 없어. 앤. 그리고 앨런 부인은 내가 머리를 그렇게 가르마타면 마돈나 같다고 하셨어. 이 작은 하얀 집 장미를 내 귀 뒤에 꽂을게. 내 덤불에 딱 하나 있었는데 널 위해 남겨뒀어. 진주 목걸이도 할까? 애니 물었어요. 매튜가 지난주 도시에 갔다가 한 줄 사왔는데 그분이 내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 다이애나는 입술을 오므리고 검은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비판적으로 바라보더니 마침내 진주 목걸이를 찬다는 쪽에 찬성했고, 그리하여 그것은 앤의 가늘고 우윳빛 같은 목에 메어졌답니다. 앤, 넌 뭔가 참 멋스러운 데가 있어. 다이애나는 시샘없는 감탄으로 말했어요. 넌 머리를 드는 자세가 정말 품이 있어 보여. 아마 내 체형 때문이겠지. 나는 그냥 동글동글해. 항상 그게 두려웠는데 이제 보니 정말 그래. 뭐 그냥 받아들여야겠지. 하지만 넌 보조개가 있잖아. 애는 자기 가까이에 있는 예쁘고 활기찬 얼굴을 애정 어린 미소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크림에 찍힌 작은 자국처럼 예쁜 보조개. 나는 이제 보조개에 대한 희망은 다 버렸어. 내 보조개 꿈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 꿈 중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불평하면 안 되겠지.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그때 마릴라가 문간에 나타났어요. 예전보다 머리는 더 희끗해졌고 각진 모습도 여전했지만 얼굴은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죠. 어서 들어와서 우리 낭송자를 봐봐, 마릴라. 예쁘지 않아? 마릴라는 냄새를 맡는 듯한 소리와 툴툴거림 사이에 소리를 냈어요. 단정하고 바르게 보이는구나. 머리한 방식도 마음에 들어. 하지만 저렇게 얇은 옷을 입고 먼지와 이슬 속을 달려가다간 그 드레스를 망가뜨릴 것 같구나. 그리고 이런 축축한 밤에 입기엔 너무 얇아 보인다. 오건디는 세상에서 가장 실용성 없는 옷감이야. 매튜가 그걸 살 때도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요즘은 매튜에게 말해도 소용없어. 예전엔 내 말을 듣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앤에게 뭐든 사주기만 하지. 카머디의 점원들도 이제 매튜가 뭐든 떠넘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저 예쁘고 유행이라고만 말하면 매튜는 돈을 청 내놓지. 스커트가 바퀴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앤, 따뜻한 자켓 입어. 그리고 마릴라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앤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이마에서 정수리까지 내리비치는 한 줄기 달빛처럼 생각하며 자신의 소녀가 낭독하는 것을 직접 들으러 갈 수 없음을 아쉬워했답니다. 내 드레스에 이슬이 너무 많을까? 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전혀 아니야. 다이애나는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며 말했어요. 완벽한 밤이야. 이슬도 없을 거고. 저 달빛 좀 봐. 내 창문이 해 뜨는 동쪽을 향하고 있어서 정말 기뻐. 앤이 다이애나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저 긴 언덕들 위로 아침이 떠오르고 저 뾰족한 전나무 꼭대기들을 통해 빛나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나 장관이야. 매일 아침 새롭고 나는 가장 이른 햇빛의 그 목욕에서 내 영혼까지 씻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오, 다이애나, 나는 이 작은 방을 너무 사랑해. 다음 달에 마을로 가게 되면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 오늘 밤은 내가 떠나는 얘기하지 마. 다이애나가 애원했어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우울해져. 오늘 저녁은 정말 즐기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앤, 넌 뭐를 낭독할 거야? 그리고 긴장돼? 전혀 안 돼. 사람들 앞에서 낭독한 게 워낙 많아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소녀의 맹세를 하기로 했어. 아주 애절하거든. 로라 스펜서는 익살스러운 낭독을 한다지만 난 사람들을 웃기기보다 울리는 게 더 좋아. 만약 앙코르를 요구하면 뭐를 낭독할 거야? 그럴 생각도 안 할걸. 애는 비웃듯 말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앙코르를 기대하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매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죠. 빌리하고 제인이 왔어. 바퀴 소리가 들려. 가자. 빌리 앤드루스는 앤이 꼭 자기와 앞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앤은 마지못해 올라탔어요. 사실은 뒤쪽에 있는 여자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마음껏 웃고 떠들고 싶었죠. 빌리에게는 웃음도 수다도 별로 없었어요. 그는 20살짜리 크고 뚱뚱하고 둔한 청년이었고
둥글고 무표정한 얼굴을 가졌으며 대화 재능이 거의 없다시피 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앤을 대단히 흠모했고 그 날씬하고 꼿꼿한 앤을 곁에 두고 화이트 샌즈로 몰고 간다는 사실에 벅찬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앤은 어깨 너머로 여자아이들과 이야기하고 가끔 빌리에게 공손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빌리는 씩 웃고 킥킥거리다가 제때에 대답할 말을 생각하지 못하곤 했지만 어찌되었든 즐겁게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은 즐기기 딱 좋은 밤이었죠. 길에는 호텔로 향하는 마차들이 가득했고 맑고 은빛 같은 웃음소리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위에서 아래까지 환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답니다. 그들은 음악회 조직위원회의 숙녀들에게 맞았고 그중 한 명이 앤을 연주자 대기실로 데려갔어요. 그 방은 샬럿타운 심포니 클럽의 단원들로 가득 차 있었죠. 앤은 갑자기 수줍고 겁이 나고 촌스럽게 느껴졌어요. 동쪽 박공방에서는 그렇게도 앙증맞고 예뻐 보였던 자기 드레스가 이제는 단순하고 수수해 보였어요. 너무 단순하고 수수해 보였고 주변에서 반짝이며 바스락거리는 비단과 레이스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죠. 자기 진주 목걸이는 옆에 키 크고 아름다운 부인이 한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자기 귀 뒤에 꽂은 단 하나의 하얀 장미는 다른 사람들의 온실 꽃들에 비하면 얼마나 초라해 보일까요? 애는 모자와 재킷을 벗어두고 구석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린 게이블즈의 하얀 방으로 돌아가고 싶었답니다. 호텔의 큰 음악회 무대 위에서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전기 불빛은 눈부셨고 향기와 웅성거림은 그녀를 어지럽게 했죠. 다이애나와 제인이 관객석 뒤쪽에서 아주 잘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 함께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는 분홍색 비단옷을 입은 풍채, 좋은 부인과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키 크고 경멸적인 표정의 아가씨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그 풍채 좋은 부인은 때때로 고개를 돌려 안경 너머로 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시선에 몹시 예민한 애는 비명을 지르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하얀 레이스 아가씨는 옆 사람에게 관객석의 촌뜨기들과 시골 아가씨들에 대해 들릴 만큼 크게 이야기하며 오늘 밤 그들이 보여줄 지방 재능 공연을 보고 얼마나 재미있을지 느긋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애는 평생 그 하얀 레이스 아가씨를 미워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불행하게도 호텔에 머물고 있던 프로 낭독가 한 명이 낭독에 참여하기로 동의했어요. 그녀는 달빛을 짠 듯한 은빛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유연하고 까무잡잡한 눈의 여인이었죠. 목과 짙은 머리카락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어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유연한 목소리와 뛰어난 표현력을 지니고 있었고 관객은 그녀의 낭독에 열광했답니다. 애는 잠시 자신과 자신의 고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황홀하게 들었어요. 그러나 낭독이 끝나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그녀는 그 뒤에 나가서 낭독할 수 없었어요. 절대로. 자기가 낭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 그린 게이블즈에만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절망적인 순간 그녀의 이름이 불렸어요. 하얀 레이스 아가씨가 살짝 놀랐지만 그것이 은근한 칭찬이라는 걸 애는 눈치채지 못했고 알아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애는 어떻게든 일어서서 어지럽게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녀는 너무 창백해서 관객석 뒤쪽에 있는 다이애나와 제이는 긴장한 채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애는 극심한 무대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공공연히 낭독한 경험은 많았지만 이런 관객은 처음이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에너지가 완전히 마비되었죠.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혼란스러웠다. 드레스 차림의 숙녀들, 비평가 같은 얼굴들, 부와 교양의 분위기. 이곳은 토론회에서 마주하던 익숙하고 따뜻한 동네 사람들의 얼굴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냉정한 비평가들일 거예요. 어쩌면 하얀 레이스 아가씨처럼 자신의 시골풍 낭독에서 재미를 느끼려는 것일지도 몰랐죠. 애는 절망적으로 무기력하게 부끄럽고 비참했어요. 무릎은 떨리고 심장은 살짝 떨리고 끔찍한 어지러움이 밀려왔죠.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금방이라도 무대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평생 치욕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공포에 크게 뜬 눈으로 관객석을 바라보던 순간 그녀는 방 뒤쪽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고 미소 짓는 길버트 블라이스를 보았어요. 그 미소는 앤에게는 승리감과 조롱이 섞인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길버트는 그저 전체 분위기와 야자수 배경 앞에 서 있는 앤의 가느다란 하얀 모습과 영적인 얼굴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었을 뿐이었답니다. 조지 파이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확실히 승리감과 조롱으로 가득했죠. 그러나 앤은 조지를 보지 못했고 봤다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앤은 길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당당히 들었어요. 용기와 결의가 전기처럼 온몸을 타고 흘렀죠. 길버트 블라이스 앞에서 실패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자신을 비웃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죠. 절대로. 그녀의 두려움과 긴장은 사라졌고 그녀는 낭독을 시작했어요. 맑고 고운 목소리는 떨림도 끊김도 없이 방 뒤까지 닿았답니다. 자기 통제력을 완전히 되찾은 애는 방금 전에 무력함에서 벗어난 반작용으로 평소보다 더 훌륭하게 낭독했어요. 끝났을 때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나왔죠. 부끄러움과 기쁨에 붉어진 얼굴로 자리로 돌아가는 앤의 손을 분홍, 비단 옷의 풍채 좋은 부인이 힘있게 잡고 흔들었어요. 얘야, 정말 훌륭했어. 부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나 애처럼 울었답니다. 정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널 앙코르 안에 널 다시 부르지 않으면 안 될 모양이야. 전 못 가요. 앤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야 해요. 매슈가 실망할지도 모르니까요. 앙코르가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매슈를 실망시키지 마. 분홍빛 부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애는 미소 짓고 얼굴을 붉히고 눈을 반짝이며 다시 무대로 나가 기묘하고 재미있는 짧은 작품을 하나 더 낭독했고 관객은 더더욱 그녀에게 매료되었답니다. 그 나머지 저녁은 그녀에게 작은 승리의 시간이 되었어요. 음악회가 끝난 뒤 분홍색의 풍채 좋은 부인 미국의 백만장자와 결혼한 부인이었다 이앤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모두가 앤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프로 낭독가인 에번스 부인은 찾아와 앤에게 목소리가 매우 아름답고 작품을 아름답게 해석했다고 칭찬했죠. 심지어 하얀 레이스 아가씨도 느릿느릿 작은 칭찬을 건넸답니다. 그들은 크고 아름답게 장식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앤과 함께 왔다는 이유로 다이애나와 제인도 초대를 받았지만 빌리는 그런 초대를 받을까 두려워 자취를 감춰버렸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말과 함께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새 소녀는 잔잔하고 하얀 달빛 아래 기쁘게 걸어 나왔어요. 애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어두운 전나무 가지 너머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답니다. 아, 다시 이렇게 고요하고 깨끗한 밤 공기 속에 있는 건 정말 좋았어요. 바다의 잔잔한 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어둠 속의 절벽들이 마치 마법 같은 해안을 지키는 음울한 거인들처럼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크고 고요하고 경이로운지 정말 완벽하게 멋진 시간이었어. 제인이 숨을 내쉬었어요. 난 부자가 된 미국인이어서 호텔에서 여름을 보내고 보석도 차고 어깨가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매일 아이스크림과 치킨 샐러드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학교 선생님 하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 앤, 내 낭독은 정말 대단했어. 난 처음엔 내가 시작도 못할까 걱정했거든. 내 생각엔 에번스 부인보다 더 좋았어. 오, 그런 말은 하지 마, 제인. 앤이 재빨리 말했어요. 듣기에 우스꽝스럽잖아. 에번스 부인보다 나을 수는 없어. 그녀는 전문 낭독가고 난 그냥 낭독하는 재주가 조금 있는 여학생일 뿐이야. 사람들이 그냥 괜찮게 들어줬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 앤, 널 위한 칭찬이 있어. 다이애나가 말했어요. 칭찬이 맞을 거야. 말투가 그랬거든. 미국인이 한 명 있었는데 정말 로맨틱하게 생긴 사람, 새까만 머리와 눈. 조지 파이는 그 사람이 유명한 화가라고 하더라. 제니퍼 이모의 사촌이 예전에 그와 학교를 같이 다녔던 남자와 결혼했다나 봐.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그치, 제인? 저 티치언 머리칼을 가진 무대 위 소녀는 누구지? 저 얼굴은 내가 꼭 그림에 담고 싶은 얼굴이야. 자, 앤. 근데 티치언 머리칼이 뭐야? 풀이하자면 그냥 빨간 머리라는 뜻이겠지. 앤이 웃으며 말했어요. 티치언은 아주 유명한 화가였는데 빨간 머리 여인을 그리는 걸 좋아했어. 저 여자들이 찬 다이아몬드 봤어? 제인이 한숨 지었어요. 완전히 눈이 부시던데. 너희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아? 우린 부자야. 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린 16살이나 됐고 여왕처럼 행복하고 상상력도 있고 저 바다 좀 봐. 은빛과 그림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모습으로 가득하잖아.
우리가 억만장자여서 다이아몬드를 줄줄이 걸고 있어도 이 아름다움을 더 즐길 수는 없을걸. 너희는 그 여자들 중 누구라도 되고 싶지는 않을 거야. 하얀 레이스 아가씨처럼 평생 신경질적인 표정을 하고 싶어? 세상을 항상 코로 훑어보는 표정으로 태어난 것처럼? 아니면 분홍색 부인처럼 착하고 상냥하긴 해도 너무 짧고 뚱뚱해서 몸매라고 할 것도 없는 모습이 되고 싶어? 혹은 에번스 부인처럼 눈에 그렇게 슬픈 표정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표정이 있을 정도면 언젠가 끔찍하게 불행했을 거야. 넌 절대 그러고 싶지 않을걸. 제인 앤드루스. 모르겠어, 정확히는. 제인이 확신 없이 말했어요. 그래도 다이아몬드면 꽤 많은 걸 위로해 줄 것 같긴 해. 전 평생 다이아몬드에게 위로받지 못한다 해도 다른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아. 애니 선언했어요. 난 그저 그린 게이블즈의 애니면 충분해. 이 진주 목걸이로 만족해. 매슈는 이걸 주면서 분홍색 부인의 보석에 실린 사랑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담아줬다는 걸 난 알아.